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일이었죠.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치 불가를 내세우면서 강한 공세 수위를 외쳤습니다. 12.3 비상경 내란을 통해서 경군에게 총을 빌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8.2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협치를 먼저 깬 건 국민의힘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정청래 위원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 법사위원장 하던 시절에 상임위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들으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글쎄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란 종식 개혁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진솔한 그런 이제 사과와 대국민에 대한 입장 표명 이 부분이 없으면은 좀 협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협치를 깬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입니다. 관세 협상 이런 것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좀 결이 다릅니다. 협치 불가,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협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대강 대치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강 맞죠. 왜냐하면 상대 당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야당 쪽은 지금 사실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107명에 불과하고 강성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뭐 필리버스터 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곧 치르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당대표가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일방 독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정청래 대표 강성 지지층의 표심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도 표심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뭐 중도적인 합리적인 온건한 그리고 보수 뭐 이렇게 보수의 일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힘으로 사실 당선이 됐거든요.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일방적이고 강성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혹시 우리 그 언론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야? 사법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을 정청래 후보자를 미름으로써 빨리 끝내라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그 요구를 받고 또 정청래 대표도 이번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지 다른 어떤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여권 당 대표는 야당과 싸우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야당을 어떻게든 포용을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강성 지지층만 기대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당선 직후에 SNS에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정청래 대표는 그 전부터 동료 의원들 챙기기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비가 올 때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동료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갑질 피해 보좌진에 대한 위로는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아까 그 말대로 동료 의원이니까 네.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갑질 피해 받은 민주당의 보좌진들에게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안 하나요? 예, 그 말씀 주신 지적이 상당히 좀 그 새겨 들을 만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는 방향을 당 대표실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 박찬대 경쟁 후보와 가장 이제 분별되는 지점이 바로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이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보좌진들의 문제의식에서 쪽팔된 부분이 있어서 당 대표로서는 보좌진 분들도 민주당 구성원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함께 하자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나올 건가요? 제가 뭐 한번 의견을 전달해 관계는 관계자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와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민주당 보좌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게 대표가 할 말이지 갑질을 한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하면 보좌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반대의 이야기고요. 저는 다분히 강선우 의원의 친분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 강선우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한 정파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굉장히 강성 그런 원외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사기 의장, 사기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 어떤 많은 그런 그 시의원, 도의원 또는 단체장을 배출하려고 지금 굉장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강선우 대표, 더민주혁신회의의 대표를 끌어안음으로써 더민주혁신회의를 어쨌든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는 당연히 언론에서 비판을 할 텐데 저렇게 울타리 운운하면서까지 포용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낼까 저는 정치적인 의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